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QL 디벨로퍼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그 DB에 접속을 진행해서 필요한 SQL 문장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의 종류는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SQL 디벨로퍼는 오라클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공짜예요. 오라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손쉽게 최신 버전의 SQL 디벨로퍼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otn.oracle.com입니다. otn.oracle.com 이 주소에 웹브라우저를 하나 실행하시고 접속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화면 구성이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다운로드 메뉴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 메뉴를 통해서 필요한 제품을 다운받으면 되세요. 단 오라클 사이트에 가입은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로그인 작업을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가입 전이라고 하신다면은 뷰 어카운트를 클릭하셔서 create부터 먼저 진행하시면 되겠죠. 일반 사이트 가입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입을 진행 먼저 하시고 사인인 버튼을 통해서 오라클 페이지에 로그인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로그인이 됐다면은 SQL 디벨로퍼라는 제품은 여기 있네요. SQL 디벨로퍼를 찾아서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서 원하시는 부분을 다운받으면 되세요. 저희는 윈도우즈 64비트용으로 다운을 받을 거고, 만약 다른 플랫폼을 다운받으신다고 한다면은 JDK도 함께 다운받아서 JDK를 먼저 설치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보여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는 가장 대표적으로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64비트 이 환경에서 SQL 디벨로퍼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64비트용은 JDK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JDK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라이센스 쪽 체크하시고 다운로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필요한 제품을 다운받게 되는 거죠. SQL 디벨로퍼는 공짜이고요. 그리고 별도의 설치 버전은 없습니다. 그냥 압축을 해제해서 실행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단 만약 32비트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다든지 맥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JDK를 설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 화면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은 설치 가이드나 뭐 이러한 간단한 문서들도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맥을 쓰시는 분들, 요새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으세요. 맥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설치 가이드들을 통해서 맥용의 SQL 디벨로퍼를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제품을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받은 SQL 디벨로퍼가 D 드라이브 밑에 오라클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위치를 좀 시켰습니다. 처음 다운받으시면은 보통 다운로드 메뉴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메뉴를 적절하게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로 또는 바탕화면으로 옮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QL 디벨로퍼는 인스톨 작업은 안 하셔도 돼요. 압축만 해제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JDK나 이런 것도 설치가 필요 없는 윈도우즈 64비트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SQL 디벨로퍼를 압축 해제하시면 되겠죠. 단 SQL 디벨로퍼의 이 압축을 해제하실 때 윈도우즈의 기본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은 압축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수십 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반디집이나 RGB나 압축 전용 프로그램들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반디집을 설치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풀기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SQL 디벨로퍼 금방 SQL 폴더와 함께 압축이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압축 해제가 끝난 뒤에 보시면은 SQL 디벨로퍼라는 폴더 하나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 폴더에 이동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SQL developer.exe2라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간혹 저 확장자 부분을 숨겨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아이콘 모양을 통해서 실행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SQL developer.exe2라는 이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실행이 됩니다. 간단하죠?
대신 SQL 디벨로퍼가 처음 실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이제 화면이 하나 더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클릭할 게 아니오밖에 없네요. 뭐 다른 버튼이 활성화된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전에 쓰고 있던 SQL 디벨로퍼가 있었다면 거기에 설정해놨던 여러 가지 설정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설정 사항을 가져오고 싶을 땐 Yes를 누르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전에 설치된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아니요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된 SQL 디벨로퍼 화면 이렇게 보여질 것이고요. SQL 디벨로퍼가 실행이 된 다음에 오라클로 뭐 자동화된 사용 보고 보내기 허용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겠죠. 원하시는 대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죠? SQL 디벨로퍼를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는 작업은 금방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비트용의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는 상황이라든지 맥을 쓰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별도의 좀 인스톨 가이드는 참고하셔서 JDK를 설치 먼저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SQL 디벨로퍼 똑같이 압축 해제하시고 그 안에 SQL 디벨로퍼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이전 환경 가져올 거냐 말 거냐? 아니요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였고요. 이러한 SQL 디벨로퍼는 우리가 설치를 따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압축 해제하고 실행만 했던 부분이라서 시작 버튼을 눌러서 목록 안에 SQL 디벨로퍼를 찾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번 이 SQL 디벨로퍼를 좀 더 쉽게 실행하시고자 한다면은 차라리 이 SQL developer.exe라는 실행 파일을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지 않을까. 간혹 그냥 복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 쭉 당겨다가 탁 놔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실행 파일만 가져와서는 실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거고, 바로가기를 하나 만들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두신다면은 좀 더 손쉽게 SQL 디벨로퍼를 재실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SQL 디벨로퍼를 실행했습니다. 실행이 됐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작업을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하죠. 메뉴에 보면 도구라고 있습니다. 그 도구 메뉴에 환경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을 쭉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시고 NLS라는 부분을 선택하시면은 날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날짜 형식이 앞에 RR 써져 있는 부분 확인되시나요? 네, 이 부분을 YYYY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숫자로 연도를 표기하는 것보다는 네 자리로 연도를 표기하는 게 아무래도 보기 또는 정확한 연도를 의미할 수 있도록 또는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날짜 값을 확인할 때 앞에 YYYY로 연도를 표기하겠다는 거고요. 그 밑에 시간 기록 형식이나 시간 기록 TZ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원하신다면 이렇게 Y 4개로 연도를 표기할 수 있도록 설정 바꿔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객체 뷰어라고 있어요. 이 객체 뷰어를 선택하시면은 한 번 눌러 객체 열기라는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선택이에요. 저는 보통 요거 체크 해제하고 씁니다. 나중에 이제 접속을 해보면 아실 텐데, 테이블과 같은 객체를 한번 선택할 때마다 그 테이블의 구조 정보가 보여지는 페이지가 바로바로 열리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냥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두셔도 되고요. 저는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한 번 눌러 객체 열기에 체크를 해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고급이라고 있네요. 고급. 예, 그 고급을 선택하시면은 SQL 배열 인출 크기가 기본이 50이에요. 얘를 200이라고 저는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문장이 실행이 될 때 200개의 행식 DB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값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코드 편집기라고 있어요. 그 코드 편집기를 확장하시고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은 글꼴의 크기를 바꿀 수 있으세요. 요거는 꼭 얼마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모니터의 해상도라든지 또는 내가 글씨를
얼마나 작은 걸 잘 보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크기로 설정하시면 되세요. 대신 이제 저처럼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글씨 같은 걸요, 큰 글씨 폰트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행 여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은 행 번호 표시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 행 번호 표시를 체크해 두시면 이따가 이제 명령문들을 쭉 타이핑할 때 앞에 이제 라인 넘버가 쭉 붙어서 함께 좀 더 표시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을 여러분 입맛에 맞도록 정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다 작업이 끝났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만 살짝 설정했던 부분들 보여드린다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NLS에서 날짜 형식 부분을 YYYY로 바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뷰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한 번 눌러 객체 열기를 체크, 해제했던 부분이 있고요. 고급이라는 부분도 선택해서 배열, 인출 크기를 200으로 바꿔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코드 편집기의 글꼴의 크기를 적정한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시면 되세요. 이 메뉴는 다시 들어와서 원하는 크기로 다시 조정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행 여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행 번호 표시에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설정 다 마무리되셨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그 환경 설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SQL 디벨로퍼에 대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끝났고요. 이제 DB에 접속하는 부분, 요걸 좀 확인하도록 하죠. SQL 디벨로퍼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그리고 원하는 DB에 이제 접속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왼쪽 상단에 녹색의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접속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SQL 디벨로퍼는 DB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SQL 디벨로퍼만 구성했다고 해서 DB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주소를 찍었을 때 그 페이지가 로딩이 되려면, 그 페이지가 보여지려면 해당 사이트가 존재해야겠죠. 그 사이트가 존재하고 그 안에 웹서버나 뭐 이런 것들이 구동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SQL 디벨로퍼는 DB는 아닙니다.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 아니고 DB에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SQL 명령어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DB는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 DB에 접속을 진행하는 접속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만약에 현재 쓰고 있는 PC에 DB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접속 유형은 지금처럼 기본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하지만 클라우드 DB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클라우드 환경의 DB에 접속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클라우드 전자지갑으로 접속 유형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DB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접속 유형을 선택하시라는 얘기겠죠. 우선은 로컬 PC에 DB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기본으로 바꿔주시고 그 DB에 접속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타이핑을 좀 해놓고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컬 PC에 DB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속 유형을 기본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접속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임 하나를 지정하시면 되세요. 사용자 이름과 동일하게 쓰셔도 되고요. 다른 이름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로컬 PC에 DB 설치되어 있고 그 DB에 테스트라는 유저가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이름을 테스트라고 썼고요. 그 유저가 어떠한 패스워드를 쓰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저 계정의 패스워드를 오라클로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패스워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저장이라는 부분에 체크해 두시면은 다음에 재접속을 진행할 때 패스워드 입력 없이도 손쉽게 DB에 접속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드렸던 덤프 파일, 그 덤프 파일을 이용해서 DB를 구성했다면, 실습 계정을 준비했다면, 지금 보고 있는 요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가 그 DB에, 그 접속 유저로 접속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data.dmp라는 덤프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임포트했다면은 실습용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는 해당 계정의 이름이 테스트니까 테스트라는 유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오라클이고요. 메인 밑에 보면은 호스트 이름, 포트 넘버, 그리고 서비스 이름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호스트 이름은 DB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지칭하는 부분이에요. 내 PC에 DB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로컬 호스트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포트 넘버가 있죠. 이 포트 넘버는 여러분이 DB를 설치할 때 가장 마지막에 봤던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 포트 넘버 체크하시라는 부분 있었을 텐데 그 포트 넘버를 기입해 주시면 되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1521, 1521번 포트 넘버가 기본으로 사용이 될 텐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PC에 해당 포트 넘버가 이미 쓰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DB가 설치되는 도중에 포트 넘버가 다른 걸로 세팅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22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23이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DB가 설치가 될 때 확인하셨던 포트 넘버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이름 이 부분은 XEPDB 숫자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1시 버전의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설치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멀티 테넌트 DB가 바로 구성이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PDB 이름을 쓰셔야 되세요. 기본 이름이 XEPDB 숫자 1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해당 DB 서비스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다 되셨을까요? 다 됐다면은 이제 테스트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상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태 부분이 지금처럼 성공이라고 나온다면은 접속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면은 접속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속이라는 버튼, 저는 지금 바로 보이기 때문에 클릭할 건데 간혹 이 접속 버튼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창을 좀 이렇게 키워보세요. SQL 디벨로퍼의 새로운 접속 정보를 만드는 창의 크기가 약간 작았을 때, 해상도에 살짝 문제가 있을 때 접속이라는 버튼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창 크기를 좀 늘려보시면은 숨겨져 있던 접속 버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 버튼이 보이면은 접속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DB 접속을 하나 성공했고요. 이렇게 접속한 부분은 이제 로컬 PC에 DB가 구성되어 있을 때 그 DB에 접속하는 부분을 확인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접속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시간에 나눠드린 전자지갑을 이용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놨던 오라클 클라우드 DB에 접속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클라우드 계정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전자지갑 그 파일을 이용해서 DB 접속을 하나 더 만드시고자 한다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접속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창을 띄우시면 되세요.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접속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라우드 전자지갑으로 바꾸시면 되세요. 그래서 클라우드 전자지갑. 그리고 사용자 이름과 그냥 동일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shb101이라고 쓰겠습니다. 사용자 이름도 shb101이라고 썼고요. 비밀번호는 제가 강의 시간에 안내해 드렸던 그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저장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제가 안내해 드렸던 지금 요 화면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쓰지 마시고요. 강의장에서 수강생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따로 나눠드렸던 그 계정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위에 접속 정보 이름을 하나 만드시면 되세요. 비밀번호 저장은 체크해 놓으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구성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전자지갑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지갑 파일은 제가 제공해 드렸던 그 파일을 압축된 상태 그대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PC 어딘가에 다운받아 놓으셨겠죠? 해당 위치를 찾아가시면 되세요. 근데 만에 하나 그 위치까지 이동을 했는데 전자지갑의 파일의 이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SQL 디벨로퍼가 실행된 다음에 전자지갑 파일을 다운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약간 요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경로에 이동을 해도 전자지갑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 보고 있는 요 창 닫고요. 요 내용도 그냥 취소해서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 정보 창을 새로 여시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전자지갑 파일은 다운을 받으셔야겠죠. 그러니까 전자지갑 파일이 먼저 다운로드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SQL 디벨로퍼가 실행되는 게 가장 좋은 작업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지갑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전자지갑 파일은 압축을 해제하지 않은 파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된다는 거. 저는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찾아보기 버튼을 바로 눌러서 해당 전자지갑의 파일의 이름을 선택했고 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속 유형은 클라우드 전자지갑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구성 파일은 나눠드렸던 그 전자지갑의 파일의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라클 클라우드 DB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DB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지갑 파일을 하나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 파일의 위치를 지금처럼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해당 위치가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SQL 디벨로퍼를 그냥 종료하세요. 종료했다가 다시 한번 실행해서 보시면 해당 위치의 전자지갑 파일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안내해 드렸던 그 정보들로 입력을 다 끝내셨다면 아까와 동일하게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상태가 성공으로 보여지는지 확인하시고 성공이라고 나온다면 접속 버튼을 눌러서 DB에 접속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로컬 PC에 설치되어 있는 DB에 접속하는 부분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 DB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 둘 모두를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 PC에 DB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굳이 클라우드 쪽에 접속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쪽이 조금 더 속도는 느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강의장에서 제가 나눠드렸던 접속 정보는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회수를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직접 클라우드 DB를 하나 만드신다면 당연히 이제 뭐 그 DB를 이용해서도 작업은 진행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떠한 DB를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로컬 PC에 DB를 설치해 놨다? 그러면 접속 정보를 만들 때 접속 유형은 그냥 기본으로 설정 진행해서 필요한 정보들 아까처럼 입력하고 접속을 진행하시면 되고 내 PC에 DB는 따로 없다. 그래서 강사가 제공한, 제가 제공한 클라우드 DB에 접속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입해서 만든 오라클 클라우드 DB가 있다면 접속 유형을 클라우드 전자지갑으로 바꿔놓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접속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필요한 접속을 진행하는 부분까지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